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전파력도 세고 다른 변이와 감별도 잘 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언급한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은 더 세면서 감별도 어렵기 때문에 스텔스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이게 국내에도 유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기존의 PCR 검사에서 잘 감별이 안 된다 또는 잘 진단이 안 된다라는 그런 초기의 우려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이유가 바이러스 자체의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발견된 유럽에서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PCR 키트 자체가 네. 일부 좀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몇 가지 하위 변이라 그래서 종류가 좀 몇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 그 중에 일부가 잘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존의 PCR 검사법으로 아예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스텔스라는 이름에 너무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PCR 키트에서는 잘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오미크론 중에서도 일부 하위 변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가 또 생긴 그런 부위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최초의 형태보다는 좀 더 전파력이 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예.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기초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덴마크 발표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 같은 독성도 더 강할까요? 이게 이제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파력은 사실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조금 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파의 양상이 바뀌는 거는 실제 역학조사에서 좀 빠르게 감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명률이나 위중증 발생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변이가 전파력은 지금 기존의 그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치명률이 더 높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자료가 모여져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치명률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만약 오미크론보다 정말로 전파력이 더 강하다면 델타를 오미크론이 밀어낸 것처럼 이 스텔스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원형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일부 기존의 초창기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서 일부 하위 변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오미크론 전체적인 유행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 오미크론 자체도 전파력이 강한데 또 여기서 하위 변이가 더 강한 전파력을 보인다면은 오미크론 내에서의 그 주도 바이러스가 다소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든 스텔스 변이든 중증 화율이 낮고 전파력만 강하다면 결국 집단 면역 형태로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크게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역 체계를 그냥 유지한다라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대로 이 유행이 확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중증 환자들의 그 부담이 의료 체계 대응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 실제로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방역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실제 여러 가지 그 유행 예측 모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그 유행 예측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월 초중순쯤에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은 하루에 확진자가 뭐 14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까지는 그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뭐 중환자 대응 체계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의료 체계나 아니면 지원 체계 자체가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방역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변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4월 초중순쯤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때 상황이 심각하다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증상도 지속 기간이 좀 짧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발열 체크 같은 기존 방법으로는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델타 변이 때도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들은 무증상인 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벼운 증상인 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것에 비해서도 오미크론은 좀 더 가볍고 증상의 그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그냥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가볍게 느낀 다음에 그냥 좋아져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증상의 종류로는 사실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델타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감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발열 체크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오미크론 자체를 그런 코로나19를 그냥 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의심되는 증상들이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뭐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감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던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돌파 감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이제 면역이 생기게 되죠. 그 면역의 주요한 결과물이 이제 항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던 원래 바이러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 백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백신이 유도하는 항체는 원래 최초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그 저항을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변이가 거듭될 때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항체가 예. 이 바이러스에 달라붙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전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알파나 베타 이런 거에 감염됐던 분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항체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감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 재감염의 발생 비율이 이전의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